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1월 3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네 번째 금리 인상, 연속 인상이죠. 0.75% 곱하기 4.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니, 0.75 플러스 4네요. 곱하기 4, 곱하기 4가 맞네요. 미국 금리가 4%가 되었고, 한국 금리 3%, 금리 1% 역전 현상이 일어나 있는 상태고요. 힐스테이트 범어 13.9억, 죽곡 푸르주 1단지 44평 4.9억, 성당 내면 3.2억.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대출금리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달에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4.56%, 근데 이번 달에는 보니까 거의 5%더라고요. 금리가 전세 가격이 왜 더 빠져야 되는데 왜 덜 빠졌지,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전세자금 대출 평균 금리가 아직까지 금리가 오르는 것들이 조금 덜 반영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평균 4.79%입니다. 지금 대출 받는 사람 평균이 4.79%예요. 나는 싸게 대출 받았네, 이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분위기. 주택담보대출 잔액 기준으로 봐서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 노란색 선 기준이고요. 코픽스 금리가 3.4, 지금 3.4 상태예요. 그러면 기준금리도 여기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 한국도 0.75%를 올리면 좋겠지만 아마 0.5%, 그래도 빅스텝은 밟을 것 같다. 네, 이런 느낌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주담대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4.5%예요. 근데 가계대출의 평균금리는 이미 10월 달에 5%를 넘어갔다고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런 것들 대출금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 훨씬 더 높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계속 적자 행진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아파트만 나홀로 잘 나갈 수 있을까? 매도물랑 좀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목요일은 감소하는 날, 여러분 다 아시죠? 제 시청자라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날 증가했어요. 내일 감소해주면 다행인데 내일마저 증가한다면 물량 다시 늘어나는 추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전세 물량 11,272건. 제 예상치와 지금 600건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야, 이거 정말 이거 마지막에 끝자리가 맞아 떨어질까봐 무섭습니다. 끝자리가 13,000건대 같이 올라선다면 정말 저는 덧자리를 펴러 가야 되지. 저는 진짜 이 전문가의 반열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저 정도 되면은, 저 정도 숫자가 맞아준다면, 이 숫자가 언제 나왔는 숫자냐를 생각해 본다면, 이 예측치 제가 언제 만들어내는 거라고 해본다면 작년 말 혹은 올해 초 이 자료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때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8월 달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임대 시장에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다. 헛소리 하지 마라. 전세 매물이 이렇게 늘어날 건데 줄어들기는 개뿔이 줄어드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 물량도 오늘 증가했어요. 좀 이례적인 현상들이 근래 들어서 좀 일어납니다. 6,905건. 전체 임대 물량은 18,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거 오름폭 굉장히 큰 거거든요. 연장 3일 오르면 오름폭 굉장히 커집니다. 아파트 거래량 30건 중에 1건. 거래량 이제 하루에 한 30건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면 1월달 거래 수준 혹은 6월달 거래 수준. 요때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직거래 비중은 살짝 줄어드는 듯한 모습. 자, 직거래도 이제 아는 사람도 받아주기 부담스럽다. 그래도 직거래 비율 여전히 높은 편이긴 해요. 하루 평균 30건 정도 거래되는 모양새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켜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범어 17억까지 갔던 것이 13억 9천.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대단합니다. 3억 1천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비싸다고 느껴집니다. 왜? 힐스테이트 범어의 전세 가격을 보시면 이 정도 매매 가격 형성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힐스테이트 범어 매 분양 가격이 얼마인지 살펴보면 대략 7억 2천 혹은 뭐 확장비까지 포함한다면 7억 4, 5천 정도 돈이 될 수 있겠죠. 뭐 취득세나 이런 부분 나머지 빼고 뭐 한 7억 4, 5천 된다고 치더라도 이거 2배 장사예요. 2배 장사예요. 대구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곳 2배 장사예요. 뭐 인천 어제 방송 보셨나요? 인천은 막 3배씩, 엄청나게 뭐 4배씩? 4배까지는 아니겠지만 3배 이상 상승이 굉장히 많았다. 우리는 대구는 이 로또 하나를 바라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이 그 뒤를 이으려고 했는데 얘마저도 힘이 좀 빠진다. 가장 잘 나갔던, 가장 큰 혜택을 받던 것이 2배 수준밖에 상승이 아니라니까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이긴 합니다. 범어 태양하나스
수정구 규제 해제되면서 그나마 거래가 좀 있습니다. 11,000 범어 거래가 그나마 조금 있어요. 고점 대비 20% 정도 빠져서 6억 5천 형성되고요. 침산동 코롱알채 34평형 거의 7억까지 갔던 곳이 5억 9,500, 1억 정도 빠져서 15% 정도 빠졌는데, 야, 이 정도면 상당히 선방했다. 이 정도면 선방했다. 이런 느낌이고요. 메트로팔레스 2차 37평형이에요. 고점 대비 20% 이상 빠져서 5억 초반대에 자리하고 있고요. 남산동 바늘땅 3정 그린코아 고점 대비 15% 정도 하락하는 모습. 대형 평형들 잘 다 버텨내지 못하더라. 주가 프로죠 1단지. 이곳에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충격적인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5억이 무너져 내리고요.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 노원 한신도유 33평. 이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직거래가 아닐까 살짝 의심해보면서 그냥 지나갈게요. 고점 대비 15% 정도 빠지는 모습. 오늘은 크게 막 30%, 40% 이런 빠지는 느낌이 안 듭니다. 15%, 20% 빠져도 별로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제 인천의 자료를 보셨잖아요. 기본 40% 하락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기본 40% 하락을 해도 여전히 비싸다고 느껴지거든요. 대구에 20% 하락했다, 30% 하락했다, 그래도 여전히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심산 3차 푸르지오 34평형 3억 5천, 고점 대비 거의 한 30%, 25% 정도 빠졌고요. 7곡 2편의 세상 20% 정도 빠진 모습. 성당 내면 2편의 세상 1단지 가격이 이거는 보세요. 같은 3억 초반대 거래라도 정점이 달라요. 정점이 4억대가 아니고 5억 8,500. 분명 호가는 6억 이상도 있었을 거예요. 그 심리적인 충격은, 야, 내 집 3억짜리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6억이 되었다가 갑자기 3억이 빠져나간 느낌. 원점으로 돌아온 느낌. 집값 그대로면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데 박탈감이 커집니다. 집을 가진 이도 가지지 않은 이도 모두가 박탈감, 공허함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버블이 터진 이후에 사람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인 현상이다. 이 정도로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 거의 한 40% 정도 빠진 모습 보이죠? 이런 것들이 인천에는 흔해 빠졌더라. 경기도 외곽 지역에도 흔해 빠졌더라. 그네들의 충격은 얼마나 클까요? 우방 드림시티 26평형 3억대를 지켜내는 거래도 보였고요. 하원 태양하너스 고점 대비 거의 40% 정도, 명곡 미래빌 30% 정도. 가격이 싸다고 퍼센트가 덜 빠지는 게 아니다. 기왕에 사실 거면 이런 물건들을 노리시는 게 낫겠다. 조금 할인되는 거, 뭐 5%, 10% 지금은 그런 물건 바라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신고가 의미 있게 보지 않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11월달 거래 건수가 몇 건이 없어요. 아직까지. 거래량은 하루에 30건 정도에서 800건 정도. 대구는 이제 800건대의 거래가 어느 정도 좀 고착화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도 인천보다 거래량 많아요. 33억 미만 거래 비중이 저는 계속 이게 늘어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밑에 가격대 3억 이하의 물건 사는 사람들도 왜 저렇게 비싸게 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비중이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 150건 가려면 멀었습니다. 50건대 지금보다 3배는 활성화되어야 된다. 시장 분위기가 나아지려면 3배는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르기에는 좀 힘들다. 자, 대봉, 신천 강변 옆쪽으로 해서, 이쪽을 각광받을 거라고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요. 재개발이나 이런 건수들이 많았잖아요. 이곳의 가격도 5억 초중반대 머무르고 있다라. 전세, 앞에 잘 나간다고 이야기했던 곳들, 뭐 6억, 7억, 8억 간다고 이야기했던 곳들, 6억을 넘어서기도 힘든 것이 지금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 이 부분이에요. 전세 거래량이 너무나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제 영상에 그 전세 매물 시뮬레이션 그것이 점점 더 맞아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 이상하리 많지 잠잠합니다. 오히려 10월 달에 거래 신고가 더 많았고 11월 달 접어들면서 거래 신고가 안 됩니다. 왜 이사를 못 가요? 임대인이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돈을 안 돌려줘서 이사를 못 가요. 자, 거래량 보시면은 많지 않다. 지금 신고되고 있는 모양새가 많지 않다는 느낌 아마 받으실 것 같습니다. 가격은 여전히 비싸다. 60% 정도 제가 요 가격 좀 이상적이다. 금리만 봤을 때는 50%가 합리적이다. 집주인이 봤을 때는 70%는 받고 싶다. 이 엄청난 힘겨루기 속에서 이번 금리 인상 여파 반영되면 반영될수록 60%대의 거래가 많이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수성 태영 대시양 6억까지 갔던 것이 3억 5천 요 정도. 아니면 침산 화성 파크 드림 5억까지 갔던 것이 3억 4천이죠. 요거 70%, 요거 60%.
아직까지는 70%, 고점의 전세 가격 대비 70%의 거래가 하나다. 혹시 지금 재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아마 5억짜리 전세에 살고 있었다. 그러면 뭐 한 3.5억 정도에 거래된다. 아니면 3억짜리 전세에 살고 있었다. 2.1억 정도로 바뀐다. 고점의 전세 계약을 하셨던 분들은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테니까요. 임대인의 경우에는 내가 5억짜리 전세 물건을 가지고 있었으면 1.5억 정도를 반환해 준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하면 되겠고, 3억짜리 전세를 주고 있는 상태였다면 한 1억 정도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대비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 인상 부분이 언제쯤 작용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빌리브스카이 신축의 전세 가격 3억 1천. 여기 밑에 상가들 보시면은 주상복합의 상가들 별로 영양가 없더라. 워낙에 분양가가 비싸놔서 무슨 업종을 하든지 나 저 남을 게 있겠나. 내가 들어가서 장사를 한다면 뭐 보이질 않더라. 미래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월별 이편한 세상 5억까지 갔던 것이 2억 9천. 요 정도면 별표. 요 정도면 지금 별표 쳐드립니다. 월성 이편한 세상 또 다른 거래 건수 단계 보이는데요. 5억까지 갔던 것이 3억 천. 5억 솔직히 좀 심했죠. 완전 저금리를 등에 업고, 근데 이때 당시 5억을 내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5억을 풀로 대출을 낸다고 해도 금리 싼 사람은 막 2.3%, 2.4% 이런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부담하면 돼야 되냐면은 한 돈 100만 원? 돈 100만 원 부담하면 이거 해결되잖아요. 지금 3억 대출 받아요. 금리 전세자금 대출 금리 한 5% 정도 된다고 생각해보면 이때는 5억 전세 살 때 한 달에 100만 원 부담하면 됐지만 지금 3억 전세 살면서 120만 원을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그나마 60% 되면 임차인의 주거 비용은 그래도 많이 올라가는 상태로 보여지죠. 앞부분이 길어져서 지나갈게요.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잠시 멈추셨다가 살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매매 대 전세가 1대1의 비율에 가깝게 나온다? 전세 거래 정말 안 된다. 그렇다고 월세 거래가 정말 많으냐?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전체 임대 거래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거래 건수가 늘어나면 더 아래쪽으로 쭉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이 많아지고 있지 않는 가운데 3억 이상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고요. 4억 이상 거래량은 확연히 줄어들면서 비율이 10%가 무너진 달이 지금 석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월세 거래량 41건, 전세 거래 50건대. 좀 이렇게 보니까 전세 거래가 굉장히 적게 느껴지죠. 그렇다고 월세 거래가 폭발적으로 많으냐? 예년보다 조금 많기는 해요. 예년보다 좀 많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폭발적으로 많지는 않다. 그렇다고 월세 가격이 무한정 치솟지도 않았다. 전체 임대 거래량 마지막으로 살펴보시면은 많지 않다. 예년의 거래는 2,500건 선인데요. 지금 거기까지 올라가기에는 좀 벅차 보인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